코딩 셰프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영상을 업로드해야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일들이 생기는 바람에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유저의 등록과 로그인의 인증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패키지 2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이어베이스와 연동 과정에서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면서 패키지 관련 오류는 해결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파이어베이스와 관련해서 무언가 작업을 하려면 항상 먼저 파이어베이스 코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플러터 파이어베이스 코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여기 링크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현재 널 세이프티가 적용된 최신 버전은 1.10.0 버전입니다. 인스톨링으로 이동해서 이 버전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치를 끝냈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유저의 등록과 로그인 인증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파이어베이스 어스라는 패키지도 설치해 주겠습니다. 역시나 널 세이프티가 적용된 최신 버전인 3.2.0 버전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로그인 인증 관련 패키지도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서 사인업과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파이어베이스 코어라는 패키지를 설치했는데 이 패키지를 설치하면 firebase.initialize app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플러터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항상 firebase.initialize app 메서드를 호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앱을 실행시켰을 때 이와 같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main.dart 파일에 main 메서드를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main.dart 파일로 이동했고요. 먼저 상단에서 Firebase Core 패키지를 임포트해 주겠습니다. 이제 메인 메소드 내에서 대문자로 WFB를 입력하시면 Widgets Flutter Binding이라는 클래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점을 입력해 보면 Ensure Initialized라는 메소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코드는 처음 봐서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async 방식의 메서드라면 이처럼 메인 메서드 내에서 호출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플러터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을 초기화할 때 이 플러그인의 초기화 메서드가 비동기 방식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플러터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최초에 불러와야 하는 초기화 메서드인 firebase.initialized 메서드는 비동기 방식으로 작동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초기화 메서드인 firebase.initialized app 메서드는 플러터와 통신을 하기를 원하지만 플러터의 최상위 메서드인 runApp 메서드가 호출되기 전에는 플러터 엔진이 초기화되지 않아서 접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 플러터 엔진과 관련된 파이어베이스 초기화와 같은 비동기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플러터 코어 엔진을 초기화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하는 메서드가 바로 widgets flutter binding.ensure initialized 메서드입니다. 짧게 설명드렸지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플러터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려면 메인 메서드 내에서 비동기 방식으로 반드시 widgets flutter binding.ensure initialized 메서드를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firebase.initialize app 메서드를 불러와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인 메서드를 async 방식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ensure initialized 메서드 밑에서 firebase.initialize app 메서드를 불러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채팅 앱에서 새로운 유저 등록과 로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용자가 텍스트 폼 필드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저장해서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밸리데이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저네임, 유저 이메일, 유저 패스워드라는 3개의 스트링 변수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onSaved 메서드에서 이 값들을 저장했었습니다. 이제 텍스트 폼 필드의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 onChanged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 파이어베이스 인증을 위해서 사용자가 텍스트 폼 필드에 입력하는 값을 저장해서 가져올 것입니다. 기능면에서는 onSaved 메서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사인업 스크린 첫 번째 유저네임을 입력하는 텍스트 폼 필드에서 onChanged 아규먼트를 불러오시고요. 역시나 메서드에는 value라는 인자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값을 유저네임 변수에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밑에 이메일을 패스워드 텍스트 폼 필드에도 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저는 여기 이메일을 텍스트 폼 필드와 패스워드 텍스트 폼 필드에도 onChanged 메서드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그럼 텍스트 폼 필드에 입력되는 value 값을 저장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onChanged라는 메서드를 사용했으므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이 value 값들을 정말로 가져올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mainScreen.dart 파일에 코드가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일단 각 포지션드 위젯을 접어두었습니다. 이제 여기 전송 버튼 포지션드 위젯에서 버튼의 onTab 메서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켰고요. onTab 메서드 내에서 print 메서드로 유저네임, 유저 이메일, 유저 패스워드의 value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print 메서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제 에뮬레이터에서 각 텍스트 폼 필드에 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제 콘솔 창을 띄우고 전송 버튼을 눌러보면 우리가 입력한 값들이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자가 입력하는 패스워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숨겨주는 기능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폼 필드 포지션드 위젯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사인업 스크린에 패스워드용 텍스트 폼 필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폼 필드 안에서 obscure text라는 아규먼트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true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처럼 패스워드가 점점점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메일용 텍스트 폼 필드를 터치하면 이메일을 입력하기 쉬운 키보드가 올라오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일반 키보드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메일용 텍스트 폼 필드로 이동을 해서 키보드 타입 아규먼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풋 타입에서 이메일 어드레스를 가져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처럼 그러니까 골뱅이가 들어간 키보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업 스크린에 텍스트 폼 필드에 몇 가지 기본적인 세부 세팅을 해주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자 등록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mainScreen.dart 파일에서 파일베이스 authentication 패키지를 임포트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authentication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일단 한번 생성되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는 파이널로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언더스코어를 붙여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처럼 파이어베이스 auth를 불러오면 뒤에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인스턴스를 사용자의 등록과 인증에 사용할 것입니다. 일단 authentication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우리는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사용한 사용자 등록이나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자 등록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려면 최종적으로 이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모든 이벤트가 실행되어야 하므로 전송 버튼의 onTap 메소드 내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전송 버튼 포지션드 위젯의 onTap 메소드로 이동을 하시고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현재 하나의 전송 버튼으로 사인업과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한 번 더 사인업 페이지일 경우와 로그인 페이지일 경우로 나누어서 전송 버튼이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프린트 메서드는 이제 필요 없으므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inline if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가 사인업 스크린일 경우를 조건으로 주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authentication 변수를 불러오시고요. 뒤에 점을 찍어보면 create user email and password라는 메서드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코드를 보기 편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try validation 메소드는 inline if 문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create user with email and password 메소드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future user credential 타입이고 이메일과 패스워드 이렇게 두 개의 required argument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argument에 user 이메일과 user 패스워드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 create user with email and password 메소드는 결국 future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파이널 변수에 이 값을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uture를 반환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용자 등록이 끝난 후에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onTap 메소드를 async 방식으로 바꾸어주고 authentication 변수 앞에도 await 키워드를 붙여 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할 것이 사용자가 사인업을 시도할 때 다양한 이유로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이메일이나 유저네임으로 등록을 시도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이메일이나 패스워드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try catch 블럭이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try catch 블럭을 사용하는 이유는 앱을 사용하다가 무언가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그냥 그 상황에서 앱이 멈춰버리거나 다운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이유를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try body 부분에는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실행되는 코드를 넣어주면 되고 그 외에 에러, 즉 exception이 발생할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catch 부분에는 먼저 콘솔 창에 exception의 내용이 출력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밸리데이션 기능을 구현했지만 사용자에게는 시각적으로 한 번 더 발생한 에러의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스낵바를 이처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용자의 등록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과연 등록이 잘 되었나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new user 변수에 유저가 널이 아니면 등록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곧바로 채팅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저는 유저 크레덴셜 클래스가 가진 속성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사용하던 파일 베이스 유저 클래스는 유저 클래스로 바뀌었고 us result 클래스는 유저 크레덴셜 클래스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버전으로 학습하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페이지 이동을 위해서 screens 폴더에 chatScreen.dart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챗스크린 페이지에는 stateful 위젯을 생성했고요. 임시로 body에 기본적인 텍스트만 넣어 주었습니다.
다시 온 탭 메소드로 돌아왔고요. 이제 내비게이터를 사용해서 페이지 이동을 구현해 주겠습니다. 내비게이터 푸시 메소드를 불러오시고요. 이제 Material Page Route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먼저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제 build argument 뒤에서 context 인자 값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챗 스크린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사용자 등록이 끝나고 챗 스크린으로 최초 이동 시 로그인된 사용자의 이메일을 콘솔 창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챗 스크린 상단에서 어센티케이션 패키지를 한 번 더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역시나 한 번 더 어센티케이션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제 밑에서 void 타입의 getCurrentUser라는 새로운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조금 전 새로운 유저의 등록이 성공적이었다면 이 유저는 current user로서 여기 authentication에 잘 등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final user라는 변수를 생성해서 authentication 객체에 current user의 값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등록된 유저를 관리해주는 유저 타입의 변수를 생성해서 유저의 값을 전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유저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저 타입으로 logged user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값을 추기화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Dart에게 nullable 타입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user 뒤에 물음표를 붙여 주겠습니다. 이제 getCurrentUser 메소드 내에서 logged user에 유저의 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유저의 값이 null이 아닐 경우에만 logged user에 유저의 값이 전달되어야 하므로 if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logged user에 유저의 값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또 한번 이런저런 이유로 이 과정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try catch 구문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유저가 등록을 끝내고 채팅방으로 이동을 할 때 이 유저의 이메일 주소를 출력해 볼 것이기 때문에 state가 매번 초기화될 때 이 과정을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initState 메소드를 불러와서 이 안에서 getCurrentUser 메소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새로운 유저의 이메일 정보를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출력하려면 logged user가 null 값이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exclamation mark 즉 느낌표를 붙여 주겠습니다. 자, 이젠 파이어베이스를 통한 기본적인 사인업 기능을 위한 코딩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이동을 한 후 우리의 프로젝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빌드 섹션에 어센티케이션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처음 인증 관련 세팅을 하는 분들이라면 저와는 달리 이런 화면이 보여질 것입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인인 메소드에서 이메일 비밀번호 인증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이미 한번 사용을 해보았기 때문에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메일 비밀번호 사용 설정 탭을 활성화시키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현재 에뮬레이터를 실행시키면 제가 강좌 초반에 보여드린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main.dart 파일에서 메인 메소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firebase.initializeApp 앞에
await 키워드를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뮬레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실행시키면 이처럼 아무 문제 없이 앱이 잘 작동을 합니다. 이제 사인업 스크린에서 적당한 유저네임과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건 파이어베이스 인증을 사용할 시 패스워드의 길이는 반드시 6글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유저 등록을 위한 모든 정보를 입력했으니 이제 서밋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내비게이터에 지정해준 대로 챗 스크린 페이지로 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챗 스크린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설정한 대로 새로운 유저의 이메일 주소가 출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콘솔 창을 올려보면 여기 새로운 유저의 이메일 주소가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어베이스로 이동을 해서 여기 유저스 탭을 클릭해보면 새롭게 등록한 유저의 이메일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첫 번째 새로운 유저의 등록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등록한 유저가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자신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사인업 기능을 구현해 보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로그인 기능 역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송 버튼에서 인라인 if 구문을 사용해서 사인업 페이지일 때 한해서 새로운 유저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사인업 기능을 구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인라인 if 문으로 is signup 스크린이 아닐 경우를 조건으로 주겠습니다. 역시나 밸리데이션 기능을 위해서 try validation 메서드를 불러와 주시고요. 유저가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인업 스크린에 텍스트 폼 필드에서 작업을 해주었던 그대로 onChanged 메서드를 불러와서 똑같이 코딩을 해주겠습니다. 로그인 스크린에 이메일 텍스트 폼 필드로 이동을 했고요. onChanged 메서드를 불러와서 유저 이메일 변수에 밸류 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텍스트 폼 필드에도 같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로써 실제 로그인에 사용할 유저의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요. 다시 여기 전송 버튼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절차는 사인업 기능을 구현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나 파이널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authentication 캡처를 불러온 후 이번에는 로그인 기능이 필요하므로 뒤에 sign in with email and password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코드를 보기 편하게 한번 정리하고요. 역시나 각각의 아규먼트에 유저 이메일과 유저 패스워드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onTap 메서드가 비동기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앞에 await 키워드를 붙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업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챗 스크린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것이므로 여기 이 페이지 이동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try catch 구문을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 즉 유저가 존재하지 않거나 패스워드 등이 틀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exception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을 다시 한번 핫 리스타트 시키시고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조금 전에 사인업을 했던 유저의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로그인이 잘 진행되어서 채스크린 페이지로 이동을 했고요. 역시나 콘솔 창을 보면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잘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구현해야 하는 기능이 바로 로그아웃 기능입니다. 채스크린 페이지 앱바에 로그아웃용 버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구현했고요. 이 부분은 각자 본인 취향에 맞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아웃 기능은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onPressed 메소드 내에서 authentication 인스턴스를 불러온 후 뒤에 간단히 signout 메소드를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더 정교하게 수정을 하겠지만 로그아웃이 되면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간단하게 팝 메소드를 사용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이제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보면 로그아웃 기능이 실행되면서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잘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스트림에 대한 기본 개념과 스트림 빌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